경북 예천의 깊은 산골엔 평생 농부로 살아온 영묵 씨가 살고 있습니다. 남편 곁에는 천생배필인 아내가 있죠. 우리 남편 없으면 그놈하고 민창 못 살아요. 차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더 행복한 거. 영묵 씨 가족에게 하나뿐인 보금자리. 집을 돌봐야 되는데 너무 입에 타볼 때래 잘 돌보지를 못해요. 하지만 무너질 듯 위태로운 집보다 더 큰 시련이 산골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남편 집에 누웠어요. 병반이나. 병든 남편을 대신해 삶의 무게를 견디는 아내. 그 마음을 알기에 남편은 길을 나섭니다. 이탈밭이라 가지고 위험해 조심해요. 너뭐 집에 수야. 아이고. 위험해 안 돼. 그래도 오니까 좋죠. 네. 혼자 이제 걱정 때문에. 고된 인생을 함께 해온 산골 부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백산맥을 병풍처럼 품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 산골 부부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예천에 산골 부부의 사과밭이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을 견뎌낸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 새벽부터 부부는 사과밭으로 출근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어온 영묵 씨에게 가을은 수확의 기쁨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른데요. 이거는요 안 씌우면 탄자가 많이 오고 뭐 약을 빵거 되면요 배를 쳐야 돼요. 탄저병을 막기 위해서 사과에 봉지를 씌워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탄저병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년 동안 애써 키운 사과를 버리는 부부. 봉지를 벗긴 사과가 가을볕에 익길 기다려야 하지만 썩은 게 한둘이 아닙니다. 속상해요. 사과 다 썩어. 산차 걸리려고 산차 걸리요. 사과가 썩는 거 보면 내속 썩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뭐 그렇게 아파요. 한 해 사과 농사가 탄저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상황이 심각하니 부부는 쉴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보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아내. 여보, 많이 힘들어. 집에 가. 하지 마. 조금 쉬어. 다리 많이 아파. 몸 많이 아파 안 돼. 됐어. 집에 가. 빨리 해야 돼요. 됐어. 조금 쉬어. 아내는 남편의 몸이 상할까 걱정인데요. 아이고, 지금 많이 더워. 땀 많이 나. 영묵 씨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몸이요 안 좋아가지고 저는 시방 항암치료 받고 있어요. 간이 삐 버리면 너무 적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왜 일하러 나오셨어요? 뭐 봉기를 안 뺏기면요 이걸요 1년 동안 농사에 짓는 걸요 망치기 때문에 또 혼자 하는 거 볼게래 안쓰럽고 안 돼가지고 뭐 그대로 볼게래 그래요 뭐 힘만 들고. 아내는 사과밭을 돌보면서 간암으로 투병하는 남편까지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지금 남편 집에 쉬어. 누워 쉬어. 병반이나 반이 건강. 우리 남편 없으면 그놈하고 민창 못 살아요. 없으면 못 살아요. 지난해 7월 남편은 간암 진단과 함께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르엉티 미나이 씨의 간호로
기적처럼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를 홀로 두고 떠나지 못한 영묵 씨가 사과나무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하는데요. 아버님. 들키면 난리 나요. 그냥 무서워요. 소리 잘 질러요. 영묵 씨가 홀로 숨막히는 숨바꼭질을 할 때 일하던 아내가 갑자기 사다리에서 내려옵니다. 왜 여보 왜 집에 안 가? 빨리 가. 아이고 진짜. 아이고, 힘들어 빨리 집에 가. 아이고 자신 쓰러우면 안 돼. 빨리 가. 아이고 빨리 가. 좀 닦아 빨리. 지금 쓰러워 어떡해. 빨리 가. 당신 아파서는 하고 민차 어떻게 살아? 빨리 가. 아내의 불호령에 영묵 씨가 어쩔 수 없이 사과밭을 떠나는데요. 아내의 진심을 남편도 알고 있겠죠. 아내를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따라 벽 곳곳에 금이 간 30년 된 집이 마음 쓰이는데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영묵 씨가 새로운 일거리를 찾은 모양입니다. 안 바르면요, 배기가 되고요, 떨어지다 보면 나주가면 저가면요, 그만에 배기가면 이때 넘어가요. 집을 수리할 여유가 없다 보니 임시방편으로 남편이 직접 수리해 왔는데요. 금이 되고 생겨. 노하우가 돼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균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둥은 뭐예요? 침낭에 오면 되고 오면 떨어져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걔는 제가 아마 30년이 넘어서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이가 먹으면 사람 아픈 거매로 집도 손질을 해줘야 오래 가는데 되게 막 금도 가고 집안에 보면 도배도 뭐 곰팡이 다 펴고 그래요. 집이 무너질까 싶어 하루하루 노심초사입니다. 집안 상황도 심각한데요. 벽에는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었지만 손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리다가 면 아깝고 이따가 이래 처벌다 나노. 가족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영묵 씨의 마음은 무거워질 따름입니다. 그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아내의 장독대. 이런 거 보면요 뭐 신기하죠 뭐. 베트남에서는 이걸 만드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보고 딴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이래 된장을 닦는 거 보면 신기해요. 된장이. 베트남에서 온 아내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된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만든 된장 맛은 어떨까요? 예, 맛이 좋아요. 뭐 옛날에 우리 엄마가 뭐 담던 그 손. 남편에게 아내의 된장은 감동 그 자체랍니다. 영묵 씨에게 아내와의 만남은 운명적으로 다가왔는데요. 바다 건너 베트남에 인생의 반려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아내는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죠. 얼마나 크지? 경북 예천의 산골에 살던 영묵 씨와 베트남에 살던 르엉티 미나이 씨는
국경을 넘어 사랑으로 맺어졌는데요. 창희 엄마는 처음에 만났을 때 마음이 설렜어요. 아니 뭐 그만해요 뭐다 이쁘더라고요. 그때는 그 꿈만 같아. 이게 뭐 같았지 뭐.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사랑의 결실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한 지 16년. 하늘 아래 세 가족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암 소식을 그래 듣고 나길래 내가 만약에 죽으면 민차이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민차이 우리 의에 오면 사노 싶은 생각만 들고 이게 뭐 죽는 사람은 죽으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산 사람이 이제 얼마나 이제 뭐 고생을 할까 싶은 게 그게 뭐 제일 두렵고 걱정이 되지. 간암 투병 중인 남편에게 가장 힘겨운 것은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인데요. 공부하나? 나 공부해. 알게. 아들 민창이는 영묵 씨에게 인생의 축복이자 아픈 손가락입니다. 뭔 공부하는데? 한국사 공부한다, 한국사. 이제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구석기 시대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를 거치고 민족의 기체를 많이 마련하고 나중에 가면 뭐 조선, 고려, 뭐 신라, 뭐 삼국시대 이런 것까지 배울 것 같아. 그래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직장 좋은 데 가가지고 엄마 잘못이 영묵 씨의 말에 갑자기 말문을 닫은 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길래 나중에 내가 얻더라도 엄마한테 잘 해줘. 알았지?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아빠랑 엄마랑 이제 둘 다한테 잘해줄 거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 한없이 미안한 영묵 씨. 아들 민창이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해 천천히 보고 잘해. 서로 소중함을 알기에 더 안타까워집니다. 되게 마음도 아팠고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아빠가 없는 세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을 햇살이 따가운 오후. 아내 르엉티 미나이 씨가 홀로 작업 중인데요. 평소에 남편이 사다리에서 작업해왔지만 올해는 모두 그녀의 몫이 됐습니다. 사다리 저기 큰 사다리요. 네. 그래서 만로 타, 큰 사다리 타요. 사과가 잘 익으려면 봉지를 제대로 제거해야 하기에 아내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을 나서는데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부자의 드라이브. 두 사람의 나들이 장소는 마을 앞 시내가인데요. 유년 시절로 추억 여행을 떠난 아버지와 아들. 나딱한데 이런데 그리고 지키면 막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바위를 들어 올린 결과는 실패입니다. 한 마리 떴네. 아빠 좀 잘 좀 해봐. 거기 진짜 그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바위에 하나만 들어도 3마리, 4마리씩 나왔는데. 껍질, 구부리, 덩어리, 피리 뭐 잠시 서먹해졌던 부자 사이는 고기를 잡기 위해 일심동체가 됐습니다. 수다리 그놈이 잘 먹어. 돌루야 요런데 요래 보면 똥이 많이.
영묵 씨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아들 민창이는 홀로 고기와 일생일대의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아들의 모습이 그저 흐뭇하기만 한 아버지 영묵 씨.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그는 압니다. 민창이하고 추억을 만들어 놔놓은 나중에 자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아빠하고 고기 잡으러 이어와가지고 많이 잡았다고 그럴까 이래. 아들에게 먼저 물장난을 치는 영묵 씨. 부자가 유년의 한때로 돌아가 보니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날입니다. 아빠 노래 하나 불러줘 봐라. 아빠 노래 좋아? 아빠 노래 듣는 게 좋긴 좋아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웃으면서 살아가 보자 천년을 살리어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부자가 나들이 간 사이 집에 돌아온 아내가 저녁 준비로 분주합니다. 먹고 쓰레기요. 남편 좋아해요. 남편과 결혼 후 낯선 나라인 한국에 정착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아내는 시래기국은 물론이고 된장까지 담그는 살림구단 주부가 됐는데요. 남편이 암에 걸린 후 더욱 식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암 걸려요. 마음 많이 아파요. 계속 울어. 밤에 나 계속 울어요. 속상해요. 어떻게 6개월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울어요. 계속 울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 아파요. 어떻게 해요. 남편 없으면 저는 하고 민창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걱정해요. 남편이 가족 곁에 오래 있어준다면 무엇인들 못할까 싶은 마음인데요. 아내는 밤이면 홀로 눈물을 삼키지만 아침이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건강한 밥상. 제가요 장아찌를 좋아해가지고 차에 엄마가 장아찌 담았어요. 이거는 취나물, 이거는 뭐고 창이 엄마가 저 산에 가서 해왔고 진짜로 맛있어. 그럴 거야. 한국 사람도 잘 못하는데 잘해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엄마 해준 거하고 비슷해요. 아내 덕분에 남편은 입맛을 찾았는데요. 아내의 정성이 가득하니 가족의 시련도 언젠가 끝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사과밭에 일찌감치 나갔던 부부가 잠시 집에 들렀는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이 어느새 단잠에 빠졌나 봅니다. 남편이 깰까 싶어 문을 닫는 아내. 자고 있어요. 걱정되시나 봐. 네, 많이 걱정해요. 서둘러 사과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년 중 이맘때는 일손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요. 지금 사과 지금 뺏기라고 색간 반간 주석 이거는. 부부가 키우는 사과 품종인 홍로는 햇볕에 많이 노출될수록 붉게 익어 상품성이 높아집니다. 나중에 여기 똑같이 이거 나중에 색간 이거는 예쁘게. 네 저기 지금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맛이 없어요. 추석을 앞두고 사과를 출하하기 위해 아내는
남편의 목까지 숨 돌릴 틈도 없이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올라간 곳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해요. 사람이 사다리 사고 있어요. 원래 부부가 함께 하던 작업이지만 많은 부분을 아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여보, 여보. 남편이 애타게 아내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네 한번 갔네. 갔는 말. 거기는 비탈밭이라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한번 갔나. 혼자 일하는 아내가 힘들까 싶어 서둘러 보지만 다리가 마음 같지 않습니다. 상한 치료를 뭐 받고 나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저 쉬지 않고 걸어갈 수밖에요. 독수리가 새가요가 하도 와가지고 독수리를 사다가 지금 내놔. 독수리가 있어요? 야, 저인데 지금. 남편의 손끝을 따라가 보니 독수리가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날고 있네요. 삶이 힘들수록 웃음의 힘은 강력한 법이죠. 사과밭에서 홀로 고군분투 중인 아내. 여보야, 조심해요. 이 비탈밭이라 가지고 위험해. 조심해요. 잘 타면 그 밑으로 뭐 떨어져요. 뭐 집에 수야. 밭이야 가지 마. 아이고 위험해 안 돼. 집에 아빠가 걱정돼서 오셨나 봐요. 네. 집에 조금 수이면 또 밭에 또 가요. 그래도 오니까 좋죠. 네. 혼자 일해 걱정 때문에. 네. 내일수로 성질이요. 내일 하는 성질아.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여주가 남편의 회복을 도와주길 바라는 아내의 마음이겠지요. 다음 날 새벽 5시 반. 산골 부부의 하루는 미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루 중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는 이겁니다. 그건 누구 약이에요? 미역말이요. 네, huyết 당뇨, 빈혈, 콜레스테롤, 위장요. 네, 위장. 하루 3번 7개의 약을 먹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게 부르고 어떨 때는 그만 안 먹고 그만 들러 갔다. 아내의 정성을 생각하면 이제부터라도 약을 걸을 수 없죠. 사실 아내도 오랫동안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 한참 뜨거울 때는 4시 안 돼가지고 부부가 오늘은 함께 어딜 가는 걸까요? 부부의 목적지는 사과밭 옆에 있는 텃밭. 항암 치료로 기력이 좋지 않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 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바늘과 실처럼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 Việt Nam là mùi 그냥 산 먹어. 야, 창이 엄마가요, 뭐, 고양이 그리울 때마다 이제 해 먹어요. 부부의 텃밭은 규모는 작지만 각종 채소가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아내가 좋아하는 베트남 채소도 있습니다. 부지런하면 살림이 부족하진 않는 법이죠. 배차고 묵하고 갈 신경하고 우리는 이제 필요한 거 여서 다 키워가지고 먹기 때문에 별돈 안 들어요. 평생 욕심 없이 살아온 영묵 씨. 여보, 어, 다시 림 함께 먹어. 안 해야 돼요. 갈리기도 여서 또 가져와요. 갈리기가 좋아하죠. 아내가 건네주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덕분에 영묵 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여보, 먹어 조금씩 여튼 사과 봐. 빠티야 까이. 사과 있다요? 가. 마음이 급한 아내는 휴식을 취할 사이도 없이 사과밭으로 향하는데요. 그런 아내를 눈으로 따라가는 남편. 눈을 못 떼시네요. 아, 창이 엄마 주는 건 다 맛있어요. 딴 사람 주는 건 맛을 모르는데 자기 엄마 주는 게 다 맛있어요. 그래도 민차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행복한 걸 알게 됐고 사임하니까 그래도 병간호를 뭐 열심히 해줘가지고 시간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영묵 씨에게 하루가 선물 같은 날입니다. 그 시간 아들 민창이가 청소에 열심인데요. 언뜻 봐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침대 밑까지 꼼꼼하게 청소하는데요. 집에 청소할 시간도 없고 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 났네. 엄마가 아빠를 위해 말린 여주를 물에 끓이는데요. 아빠의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이든 돕고 싶은 민창이. 인터넷에서 보면 암이랑 당뇨랑 효과 있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부모님의 짐을 함께 나눌 만큼 민창이는 성장했습니다. 물과 간식을 챙겨서 밭으로 향하는데요. 엄마 더운데 물 먹고 해. 안 더워. 엄마 안 먹어. 더워? 엄마 먹고 싶어 물. 아들이 건넨 물 한 모금에 피로가 풀립니다. 시원하다. 우리가 좀 착해야. 여보, 물 조금 마셔. 아이고 더워. 조금 쉬어. 역시 남편을 생각하는 건 아내입니다. 엄마 나도 이거 사과 도와줄게. 안 돼. 민창 하면 안 돼. 사과 다 둬라. 안 돼. 아직 민창 몰라. 어떻게 몰라. 이거는 내 봉지 몇 개는 어려워. 민창 아직 해야 안 돼요. 저도 안 떨어뜨리고 잘한다니까요. 온 신경을 손끝에 모아 봉지를 벗기는 민창이. 조심스럽게 성공했는데요. 그 모습이 흐뭇한 리영팀 이나희 씨.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싶은 민창이가 이번엔 실수로 사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익기 전에 떨어진 사과는 손쓸 도리가 없는데요. 이번에 버려요. 못 써요. 아깝다. 네, 너무 아까워. 민창아, 민창 해 안 돼. 사과 다 둬. 안 돼. 알았어? 야, 지금 전들 공부해야. 응? 가서 공부해요. 아빠는 맛이 남았는 거 다 뺏기고 갈게 공부. 잘 가. 밥 해놓고. 아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요? 그런데 집으로 향하다 길에 주저앉은 민창이를 마주쳤습니다. 근데 왜 이러고 있어요?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는데 이제 저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는 부모님을 두고 돌아가는 민창이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일찌감치 밥을 해놓을 생각인데요. 사과밭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건 못했지만 집안일만큼은 짐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15살) 소년의 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민창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게 공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 한번 망치면 수입도 없어가지고 저는 안정적인 직업과 돈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이제 잘 모시려고. 올가을 민청이도 훌쩍 자란 것만 같습니다. 올 가을 부부의 과수원에 붉은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길 기대할 수 있을까요? Còn cái gì hả cô? Nabi. Nabi qua mứt hả cô? Raki mứt. Raki mứt hả cô? Tô raki. Raki nabi raki qua biên tả có liều. 탄저병에 이어 병충해까지 입고 보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그래 가자. 가가지고 먹자.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늘 당당했던 부부에게 오늘은 힘겨운 하루였는데요. 높은 사다리를 오르며 무리했던 아내가 아픈 모양입니다. 많이 아파. 내일 인히 한수 있어 몰라. 못하면 혼나기 싫어.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인데요. 오후에 와. 이 시간에 1시 반 밭에 와. 아이고 난지. 그래 내가 이거 가지 말라고 많이 그랬지. 더워. 그래, 아이고 뭐 휘라고. 그렇다고. 높아 머리 어지러워. 죽는다고 내가 그래 뭐 가지 말라고 그래.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잘 타면 죽어. 죽으면 돈도 필요 없어. 아내는 남편의 말이 서운합니다. 그저 남편의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남편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지친 하루입니다. 돈을 내가요 많이 벌어놨으면 이렇게 안 했겠네. 돈 있는 데 와가지고 돈 벌려고 했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영묵 씨. 힘겨웠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웃음꽃 피어나던 부부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 저녁.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일로 와. 내가 붙여줄게. 영묵 씨의 은근한 제안에 아내도 화를 풀고 남편에게 다가옵니다. 거친 발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으니 그래서 부부인 걸까요? 내 손이 약속이래. 많이 아파. 영묵 씨의 손길이 아기 대하듯 조심스럽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다. 다리가 붕. 여보 고마워. 남편의 말에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진 아내. 부부는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딴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 자기 엄마는 7년이 되도록 한 것도 못 가고시 안 되지 뭐. 돈을 뭐 산놈 그 뭐 못 나왔더만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댕기다고 했길래 뭐 그 돈이야 다 쓰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언제 간다 그러는 거지 뭐 계약도 없어요. 다음 날 영묵 씨는 고생한 아내를 위해 외출할 계획인데요. 오늘 아내는 우아한 원피스 차림입니다. 진짜 이쁘다. 아가씨는 줄 알았다. 아내의 미소를 부르는 남편의 칭찬.
먹으러 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았어요. 가요. 청아 준비했나? 됐어. 그래 가자. 가자. 사과밭을 종횡무진하던 가족이 대체 어디에 가려는 걸까요? 운전대는 르엉티 미나이 씨가 잡았습니다. 영묵 씨 가족이 도착한 곳은 예천에 있는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인데요. 베트남에서 온 이웃을 만나니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목소리 베트남 따반 까워. 반가워요. 그리운 고향 맛을 간직한 베트남 쌀국수. 이제 베트남도 자주 못 들어가고 해가지고 미안해. 많이 먹어. 남편의 진심이 더해져 오늘 쌀국수는 유달리 특별합니다. 쌀국수 맛있어요. 네.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의 힘으로 새 가족은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을 겁니다. 산골 부부의 사과가 붉게 익어가는 가을. 르엉티 미나이 씨는 사과 2상자를 싣고 어딜 가려는 걸까요? 사과 파는 가요. 사과 판다. 시장어. 1년 동안 온갖 정성으로 키운 사과를 아내는 제 가격을 받고 팔아야만 합니다. 우리 남편 지금 계속 지로 가요. 지로 가고 잣값하고 자비하고 우리 점심 먹고 그래 돈 많이 써요. 네, 돈 많이 빈도 있어요. 아내는 사과 2상자를 팔기 위해 예천 시내까지 찾아왔는데요. 쉽사리 말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 사주세요. 전원 한 개 사주세요. 간신히 용기를 내어 사과를 길에서 팔아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이대로 돌아갈 순 없는데요. 만 원 사? 10,000원 내봐. 10,000원. 1년 동안 사과 농사를 지어 부부가 버는 돈은 약 3천만 원. 맛있어요. 부부의 수고에 비하면 1년 수입으로 참 야박하다 싶은데요. 지금 첫 게시한 거예요? 네. 당장 사정이 급한 아내는 애가 탑니다. 저기 사람을 다 농사해. 다 사과 농사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사요. 농사짓기 힘든 사과는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내의 애간장을 다 녹일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사과를 다 팔고 아내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유난히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그 시간 부지런한 남편은 또 다른 가족의 식사를 챙기느라 바쁜데요. 뭐 산이 이렇게 쳐가지고 멧돼지가요 뭐 많이 들어와요. 개가요 뭐 시발이 시키래요. 안심이 되죠. 아이고 살다 보면 멧돼지처럼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치 암 선고처럼 말이죠. 내일 무슨 날이죠? 병원에도 가고 내일 뭐. 처음에는 참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죠. 앞이 참 캄캄했는데 하지만 영묵 씨는 절망 앞에 주저앉을 순 없었습니다. 사람이 좌절을 하면 안 돼. 나는 병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면 병도 물러나지. 기적처럼 암을 이겨내길 소망해 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특식을 준비 중인데요. 남편의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돼지고기요. 민창 아빠하고 민창 둘이 좋아해요. 남편이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기적처럼 암과 싸워온 건 르엉티 미나이 씨의 이런 정성 덕분일 겁니다. 여보 고기 많이 잡사. 암 선고는 큰 충격이었지만 남편은 가족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보 이건 하고 상추 민창 먹. 내일 거친 인생의 풍랑을 다시 만난다 해도 민창인의 가족은 너무도 평범해서 소중한 오늘 하루를 잊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어느 때보다 바쁜 요즘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대구에 가는 것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몇 번이나 눈이 아니라 한 개다 뭐. 이럴 때 남편을 구해줄 이는 바로 아내겠죠. 13, 14. 자리 13, 14. 당신이 오시면 장글치는 한 개도 안 먹어요. 엄마가 꼭 옆에 있어야겠네. 네. 남남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건 기적. 이거 제비요. 그때 부부가 제비 식구들을 발견했는데요. 제비 먹기 좋다. 여보가. 날이 추우면 다시 나라를 또 가야지. 아 그래? 아 추하나 안 살아요? 추우면 죽어. 아. 아무기는 못 살았지. 제비에 사과 먹 있어? 사과? 먹어. 아 사과 안 먹어. 짭해. 붉어지면 자. 아 먹지 뭐. 제비 짭해요. 행운을 불러오는 제비처럼 좋은 소식이 찾아오겠죠.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시련 앞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희망이고 위안이었습니다. 예측 불허의 삶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갈 겁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오늘 남편의 항암 치료 결과를 알게 될 텐데요. 오늘 검사해야 되실 게 조금 많아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셔주세요. 병원에 올 때마다 매번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고생하셨어요. 잘못되면요, 뭐, 저기 뽑았어. 많이 뽑을 때는 13개, 14개. 체열한 후에는 2시간 동안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 많은 검사 끝에 결과를 확인할 시간. 시한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간경변으로 간이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데 큰 간세포암이 간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해서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치료가 잘 되어서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시행 중입니다. 항암 치료 결과 다행히 호전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세포가요, 뭐, 준거 같아가지고요, 뭐,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예. 결과가 뭐, 좋게 나오기 싶어요. 가족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가을날. 희망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여보, 어. 당신 선생님 운동해야 건강해야. 엄마 아빠 일 너무 많이 해서 운동 안 해도 돼. 그런데 운동 안 운동만 돼. 조금 운동을 건강해야 잘 살아. 몇 살 살아? 100살 사면 너무 많이 살아. 많이 잘 살아. 아무런 걱정 없이 웃을 수 있기까지 영묵 씨 가족은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젠 내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데요. 당신 지금 몸이 좋아해야 너무 좋아해요. 앞으로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베트남도 자주 가고, 그래. 우리 민차이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서희가 자주 베트남 엄마한테 댕겨오도록 해요.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소중해진 가족. 제가 한국 와에 행복해야 살아요. 민창하고 남편 그래서 행복해요. 국경과 언어의 벽을 넘어 탄생한 르엉티 미나이 씨 가족은 앞으로도 늘 함께 걸어갈 겁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동반자로 만난 산골 부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가을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계절입니다. 베트남에서 이 좋은 사람 나한테 와가지고 농사짓기 고생이 많이. 그냥 건강해요. 장아, 아빠 받아라. 장아, 서잖아.